30억 있다. 그러면 그냥 강남 3구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0억 있다. 서울 살아. 문제는 20억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 가격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 삼중고에 탈서울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격 급등, 대출 규제, 전세난 이걸 삼중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월 서울 거주자 인천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이 19.1%로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평당 2천만 원대는 금천구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서울 무주택자들의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집값이 저렴했던 서울 외곽 집값까지 치솟으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경기 인천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인천과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19,779건인데요. 인천 3,276건 중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19.1%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3,780건 중에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지난 7월 20.24%에 이어 8월에도 20.1%로 연속 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인천이나 경기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98만 원으로 서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죠. 인천에서 가장 비싼 연수구조차 2,187만 원으로 서울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경기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2,249만 원으로 성남, 안양, 과천을 제외하고는 3천만 원 미치죠. 자, 인천과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376만 원, 5억 7,498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6억 5,365만 원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면 인천과 경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 GTX와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에 3기 신도시 개발 이슈가 있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해요. 특히 젊은 층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인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서요. 지금 한 달 만에 2천만 원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처음으로 4억 원대 진입했고요. 경기도는 6억 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 올리고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면서 영끌 매수가 어려워서 경기도로 가고 싶고 인천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출까지 풀면 이러한 탈서울화가 더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방 가격도 굉장히 가격 상승의 광풍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번에마저 집을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1편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얘기를 했는데 2편에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과 관련된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키 맞추기 형태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예상되는 수순이죠. 그죠?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반복하는 모양새가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냥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광역교통망, GTX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불을 뿜으면서 이제 그거와 연계된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가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단순히 그냥 밀려간다가 아니라 어떤 그런 교통 화두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 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이 인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검단을 비롯해서 이제 인천의 공급 물량들이 그러니까 항상 서울 움직이고 나면 그다음 분양 시장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쫓아서 가거든요. 특히 인천도 구도심에 재개발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물량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 안 가고 멈춰 있었던 정비 사업들이 다시 재개가 되기 시작하면 사업을 마무리해서 분양하고 입주한 단지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 상승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리딩은 그 지역의 인기 새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리딩하고 그 아파트가 가격을
새로 써주면 그 형님 가격 밑에 동생이 가격이 쫓아가면서 야 저거는 비싸지만 저 옆에 거는 이 정도라도 가격이 인정되지 않겠냐. 그러면 항상 그 쫓아서 올라가는 가격을 보고 와 우리 동네는 절대 안 오르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도 오르네. 지금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해서 뒤늦게 뒷차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항상 이 형님 이론을 받쳐주는 수요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 가격은 그렇게 갭을 메우면 수축하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정비사업의 물량들이라든가 택지지구 검단 같은 새 아파트들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들 고가를 써주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시장에도 움직이고 매수자들은 사실 이유를 만들어서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내가 살다가 지금 전세가 이번에 만료가 되는데 전세집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죠. 이참에 내 집을 사는데 몇 년 고생해도 GTX 몇 년 뒤에 생기면 그때부터는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돈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아다리에 맞춰서 그냥 수도권까지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안산도 지금 10억 클럽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런 수도권의 키 맞추기 장세가 본격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앞서 기사에서는 강북이 뭐 2배가 올랐네. 강북의 얘기에서도 아까 노원구 얘기 잠깐 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계 뉴타운의 새 아파트 입주라든가 상계동 재건축의 새 아파트 입주 이런 것들이 가격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동네 가격들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서울 안에서 그런 키 맞추기 현상들이 이제 여러 구들에서 반복되고 그런 새 아파트가 많이 있었던 구들이 특히 상승률이 높았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그 영향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서 그 수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서 전세 이탈해서 임대 이탈해서 가야 되는 수요가 한 축이고 서울에서 뭔가 여전히 투기를 몰라. 아무튼 하고 싶은 이 수요층들이 가서 또 가서 뭐 하나 더 사겠다고 그렇죠. 움직이는 그 수요들이 한 축이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들 이제 후행장의 어떤 남은 거라도 좀 먹으려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까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천 쪽에 뭐 관심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 인천의 연수구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송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송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인천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아파트 가격 상승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러한 공급이 아까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비사업 관련된 공급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구도 많아요, 인천은. 그러니까 네. 엄청 짙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루원시티 관련된 부분들도 엄청나게 공급들을 많이 해서 사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부분이 거의 뭐 새 아파트로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다니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루원시티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1편 얘기도 그렇고 2편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 수업하다 보면 시장조사라는 걸 하시거든요. 창업 예정지도 선택을 하고 뭐 투자에 대한 브리핑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30억 있다. 그러면 그냥 강남 3구 가라. 거기가 제일 좋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딴 데 쳐다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억 있다. 서울 살아. 네, 서울보다 대체자 이런 거 필요하지 않고 서울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문제는 20억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문제부터가 실수요자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평촌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용인 얘기도 나오고 GTX를 기반으로 한 얘기들이 쫙 펼쳐져서 나오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조감도 그렇고 개발 계획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도 그렇고 뭐 당장 2023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개통되고 철도 연장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래 1, 2년 고생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난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튼 모르겠어. 너무 멋있게 잘 그려놨어. 예술이야. 네. 네. 왜요? 저 서울주의자. 서울주의자? 그래. 돈 있으면 서울 가라. 아무도 안 말린다. 아무도 안 말린다. 그런 얘기죠. 너무 편협해.
편식해 너무. 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하겠다. 이제 저처럼 많이 없는 분들은 확실히 경기도도 살기 괜찮겠다. 살기야 좋죠. 네, 이런 생각을 출퇴근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더라고. 그 중에 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교통편이 버스로 이동되는 거냐, 아니면 철도로 이동되는 거냐에 대한 차이점. 그게 사실 우리 분당 때 경험을 했잖아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버스 때 막 줄을 서가지고 교통체증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창기에 있었죠. 교통망이 확충되기 전에. 근데 철도망 관련돼서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지 GTX 노선 관련된 얘기가 관심들이 높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진짜. 네. 얼마나 꿀 같을지 너무 궁금해. 뭐가요? GTX가 지금 네. 얼마나 진짜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이게 항상 그 얘기에 기반은 홍춘욱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부동산, 도심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게 네. 이런 철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철도가 대체 어떤 주거 수요지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안정이 됐었다. 그리고 GTX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역할을 해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몇 년 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역할을 해줄지. GTX에 맞물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 환상을 가지고 그게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 가지고 GTX-A부터 연결되어 있는 주요 꼭지점들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딱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을 열고 몇 년 뒤에 실제 얼마나 만족스러운 어떤 그게 되는지 이게 분당도 그랬단 말이야.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분당 가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이 분당을 많이 갔고 여의도 계시던 분들이 일산을 많이 가셨거든요. 이게 여의도도 맞아, 신도시고요. 강남도 신도시처럼 지어진 거기 때문에 새 집에 살아봤던 분들이 새 신도시가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한 사람이 있냐면 강남은 낡고 여의도는 낡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일산이나 분당이 새로운 좋은 도시가 될 거고 여기는 낙후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려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야, 가서 천당 아래 분당 맞긴 맞는데 나는 출퇴근이 뭐니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GTX는 물론 그런 급은 아니긴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큰 효용으로서 이 지금 서울의 도심의 서울 이 유효 수요들 그러니까 이 주거 수요들을 분산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지 궁금해. 실제 평가는 어떨지. 그 또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 주택이 공급이 되고 사실 처음에 베드타운 역할을 하다가 근데 사실 신도시 계획하다 보면 자급자족 쪽의 역할을 하게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많이 짓잖아요. 상업, 업무용지,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무슨 벨트,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짓는데, 그게 완성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또 한 10년쯤 걸릴 것 같더라고. 있는 데는 몇 개 없지.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요번에 GTX는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힘들고, 3기 신도시들은 자정용지들을 이렇게 껴서 짓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미사도 이런 데도 가보면 그런 자정용지 가보면 다 그냥 아파트형 공장 줘놓고, 지식사업센터 사무실 몇 개쯤 채워놓는 그런 느낌 정도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CBD나 YBD나 KBD와 같은 도심의 주요 업무지구나, 또는 아니면 마포의 이런 어떤 업무지구, 이런 느낌까지도 성장하는 곳들은, 성장할 수 있는 곳도 되게 제한적이고, 다들 꿈꾸죠.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만들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그만한 어떤 업무지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도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지역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요건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시는 말씀인데 30억 이상 있다 강남으로 아니면 서울로 아니면 현실적인 요건으로 맞춰서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젊은 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GTX 노선을 중심으로 한 데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미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